국어 영역 백승훈 강사입니다. 오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담회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듯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 저는 항상 학기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크게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솔직히 강의력이랑 자료는 정말 이미 너무 온 힘을 다하고 있어서 좀 관리 측면에 좀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숨막히는 관리라고 해 두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벗어나서 사실 문법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서 스피드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개를 드리면 제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한 이유가 제가 횟수로 강의를 한 거는 그래도 4년 정도가 딱 됐더라고요.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다른 학원에서 수능 강의를 좀 오래 하고 인강도 거의 수능으로 1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넘어와서 내신은 딱 작년 2학기에 시작을 했으나 강의 횟수로는 4년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1년도 안 된 시점에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딱 2학기를 시작하는 숫자가 저도 궁금한데 흐름상 당연히 100명은 넘을 것 같으니 몇 명이 될지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 증가는 분명 뭐 단순히 학생 한 명, 두 명하고 소통을 넘어서 자료나 뭐 강의력이나 되게 좀 여러 측면에서 좋아야 가능한 수치다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력만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도 국어교육과 전공자니까 뭐 국어의 깊이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걸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는 수업을 들어야 알 수 있으니 오늘은 간접적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 1학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성과인데 그냥 이 정도로 점수가 많이 오른 애들이 많다.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걸로 책정이 됐어요. 컷으로 보나 애들 체감으로 보나. 다만 점수가 많이 올랐고 특히 뭐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중간까지 다른 학원에 쭉 있다가 넘어오자마자 이렇게 성적이 올라서 넣었고 마지막 학생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학생이라 넣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와서 정말 거의 까막눈 수준으로 글씨를 못 읽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다가 애가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오르니까 자꾸 고민을 토로했는데 성적은 항상 계단식이다 하다가 그 계단을 딱 탔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어줬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게 이번 내신 주안점이 문법 위주라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저도 2학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내신을 끌어갈지 궁금했는데 지금 2학년 1학기를 문학만 했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때도 문법이나 독서를 병행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사람인데 1학기가 지나고 보니까 문학만 했더라고요. 정말 깊숙이. 그럼 당연히 이번 2학기는 문법만 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 부장 선생님의 성향이나 말투나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볼수록 저는 또 독서라도 섞지 않을까 싶었는데 문학에 깊이 들어갈 게 확실해요. 문법에. 부교재도 2권을 쓰신다는데 다 문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법에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는데 이런 얘기 다 넘어가서요. 사실은 문법은 네, 사실 뒤로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죄송해요. 그 넘기기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이 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안 할 거니까 네, 안 할 거니까 문법만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문학은 학교만의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문법은 아무리 색깔을 주려고 노력해도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실력이 중요한 싸움이고 특히 지금 제가 성적대를 좀 보고 왔는데 상위권 학부모님들이 많던데 수능에서의 문법은 틀린다가 아니잖아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에서 아낀 어떤 인지적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문법은 지금 타이밍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번 내신에 문법에 깊숙이 안 들어왔으면 아마 2학년이 끝나고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한 바퀴를 쭉 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연스러운 이런 생체 타임라인에 맞게 문법 학기가 됐으니 이번 학기에는 문법에 잔뜩 힘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바탕으로 아마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되게 힘이 아껴질 거예요. 원래 극상위권이 되려면 문법은 틀린다라는 건 아예 제쳐두고 그냥 이득을 취해야 돼요. 문법을 최대한 빨리 쉽게 풀어서 1분이라도 아낀 에너지를 어려운 글에 쏟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문법이 완성된 것 같더라도 어떻게든 실력을 올려놓는 학기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뭐 강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학생이었거나 제가 지금 단대부고 2학년 자녀가 있었다면 이번 학기는 문법에 진짜 힘을 줬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수능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내신으로서는 좀 무서운 게 지금 2학년 1학기 문학을 보니까 범위가 진짜 넓었어요. 문학 작품 25개 막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이번에도 아마 전체 문법을 한 학기 동안 다 하려면 범위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내신이다 이런 걸 넘어서 정말 문법적으로 힘든 학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 문법까지 다 할 거예요. 부교재 의존도가 높은 거는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제가 부교재를 얼마나 녹여주냐, 문제에 넣어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이거 하나만 봐주시면 상위권들도 이런 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문법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게 단대 1학년 기출이긴 한데 작년 기출도 제가 쭉 보니까 비슷해요.
얘는 작년 기출이고 얘는 지금 1학년들이 본 시험인데 이렇게 개수세라고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기호를 써서 막 다 세고 막 찾으라고 할 경우에는 실력하고 상관없이 깎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위권도 문제 유형에 따라 조심해야 된다. 문학에 비해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정도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올 거니까. 나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별도 하나입니다. 제가 알아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바뀐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지원자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연락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조교가 있습니다. 문제 만드는 조교도 있고 편집 조교도 있고 하는데 애초에 애들한테 그냥 달라붙어 있는 조교를 새로 뽑으려고요. 즉 교무실에 보통 있잖아요. 채점하거나 이런 조교들은 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조교 말고 그냥 무조건 수업 시간에 현장에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애들을 관찰하는 조교를 명문대생으로 서울대생 아니면 연대생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걸 다 메모하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학습 관찰도 괜찮아요. 뭐 명문대생이니까 국어도 높은 등급으로 뽑을 거라 얘가 요즘 학습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사항들을 다 수집해서 혹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할 때 어떤 그런 매개로 삼으려고 네, 약간 과외 선생님 같은 명문대생을 뽑아서 앉힐 거다. 수업 시간에 쭉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 그러니까 꼭 이 조교를 떠나서 숙제 공백이 절대 없도록 체크할 건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 네, 조교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숙제 흔적을 제가 다 뜯어보라고 한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메모하라고 할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유형을 유난히 틀리네. 상위권인데 왜 이런 건 왜 틀려? 왜 성적대가 이렇게 높은데 왜 쉬운 문제를 틀려? 이런 특이사항들이 있으면 관찰해서 저에게 꼭 알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피드백도 저는 원래 질적으로 주는 피드백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을 길게 보내면서 항상 처음에 쓰는 게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라면서 제 진심을 넣는 피드백을 좋아했었는데 그건 당연히 나가지만 정보를 좀 나눠놨어요. 수업 전, 중, 후로 이런 정보들을 피드백으로 드릴 테니 이건 혹시 제 수강생이 되면 더 깊게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뭐 수업 전에는 지금까지 나간 모든 숙제 중에 얘가 빠져있는 게 있는지 보내드릴 거고 수업 중에는 아까 그 학습 조교가 실시간으로 채점한 내용을 듣고 점수를 보내드릴 거고 수업 후에는 이건 왜 보내드리냐면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학습 관리를 깊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번 주 숙제를 다 듣고 조금 계획을 짜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 숙제는 이거다. 혹시 관리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써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정보가 다 다르게 나갈 겁니다. 네, 그런 와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적인 피드백, 제 진심이 담긴 장문 피드백은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언제나 제가 직접 하고요. 클리닉은 저는 항상 마음가짐이 그냥 제가 과외를 해주는 공부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클리닉은 이 정도 크기로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동시에 가장 많이 올 때는 뭐 20명 혹은 적게 올 때는 보통 9시, 10시 사이는 뭐 5명 정도 있어요. 그럼 저는 노트북을 두고는 있지만 애들하고 자꾸 얘기하고 애들 과외처럼 자꾸 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다만 이것도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의 한정이라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원래는 그렇게 공부방처럼 애들을 도와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너 참여 안 했어 뭐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면 오라고 한 애가 안 오면 학부모님들의 어떤 전화가 없으면 걔는 진짜 뭐 벌칙의 대상이 된다 혹은 경고의 대상이 된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자녀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벌칙처럼 생각되면 제 마음속에선 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애들이 왜 안 오지? 근데 이게 벌칙인가? 제 마음속에서도 조금 곤란함이 있어서 꼭 적극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자, 쭉 넘어가면서 볼게요. 사실 앞만 보셔도 되긴 해요. 넘기기 힘드시면. 자, 저는 문법은 다 전공자니까 당연히 잘 가르치는데 제가 하나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암기는 당연히 잘 해야 되는 거고 시켜줘야 되는 거고 사례 판단을 되게 중시하는 게 뭐냐면 결국 문법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단어나 문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다르게 생겼죠. 뭐 보기는 표가 있을 수 있고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단어 몇 개, 문장 몇 개를 푸는 거다라고 치환을 좀 해야 애들이 불확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애들 성향이 시험 하나 보면 27번 틀렸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27번 안에 있는 어떤 사례를 잘못 판단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례 판단을 저를 쥐어 짜가지고 거의 매주 살짝 넘어갔다 다시 오면은 이것도 거의 40인데 막 매주 5, 60개씩 매주 7주 동안 주니까 애들이 문장이거든요. 제가 쓰는. 예를 들어 2번 문법 단원이 문장이 중요하면 시험 기간 동안 문장 320개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겠죠. 실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중시하는 게 그거다고 두 번째로 제가 중시하는 게 이것도 분명 특이한 거고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건 좋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되게 특이하게 가르치는데
이건 학생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미 개념은 끝났다고 친 거예요. 이건 2주차 수업이에요. 보통 문법 수업이 어디서 끝나냐? 피동사, 능동사 표로 만들어서 외우게 하죠. 전 1주차 때 시킵니다. 근데 그거 말고 2주차 때 애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전 정말 깊이 고민해요. 보시면 무조건 이거 먼저 해라. 잘 보세요, 빨간색. 이걸 잘 처리하면 남은 부분을 채우면 직관을 발휘해라. 전 직관이란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너 직관하고 이거하고 충돌해? 충돌 안 하면 이거는 괜찮네. 너 평소 생각하던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애들의 사고 과정을 되게 쪼물쪼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근데 여기 수준까지 가면 상위권이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까지는 그 1주차 때 개념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극상위권들은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네, 제가 사고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네, 문항도 저는 모의고사도 모든 걸 타이핑을 합니다. 즉 문항을 변형하거나 뭐 내신 기출을 짜깁기 하거나가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제가 쳐서 다 창작을 해가지고 네, 도움을 많이 줍니다. 문제 잘 만든다는 소리 많이 들었고 뭐 되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얘는 자랑하기도 웃을 만큼 되게 당연한 유형인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기도 한다 정도는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법은요. 제가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항수를 너무 비대하게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문학은 오히려 그러다가 사고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만약에 다른 강사가 한 250문제 준다라고 할 때 저는 150개 정도로 조절을 했었는데 문법은 많이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은 뭐 문제만의 색깔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정형화된 문제를 많이 풀수록 오류가 반복되는 게 보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문항수를 최대한대로 올립니다. 뭐 교육청, 모의고사, 내신 기출, 자체 제작까지 다 합쳐서 그래도 주에 200개는 넘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조교는 정말 애들만 관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혹시 그 숙제를 쭉 보면서 얘 이거 또 틀렸네 하는 것들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혹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얘는 성적대가 높은 애인데 되게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런 것도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네. 실수도 실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려고 노력을 할 거다. 네. 보통 실수는요, 사고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네, 더 깊게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100명이 됐고 다른 학교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번 방학 때는 거의 160, 70명이 된 것 같은데 다 외웁니다. 정말 다 외우고 성향을 파악해놓고 물론 제 마음가짐은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다 드리고 싶지만 못 그러더라고요. 다만 저는 항상 문자 끝에 점이라도 찍으시면 그날 전화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상담을 나눌 땐 되게 제가 얼굴을 잘 모르지만 깊게 나누는 걸 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되게 깊게 나눕니다. 또 애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는 이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질문 수를 제한하고 이런 수업도 있는데 제 수업은 질문을 오히려 안 하면 조금 미안한 느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미안한 분위기가 아니라 질문을 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 질문을 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시간이 뭐 12시든 이게 새벽이죠? 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새벽 2시 몇 분쯤에 오더라도 애들이 미안하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 환경이 좀 발달돼 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 되게 답변을 열심히 해줍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교재니까 쭉 넘어가시면 되고 이 과제, S 과제가 있는데 다 하면 돼요. 선택 과제로 만들어 둔 건데 다 하면 좋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걸 주진 않으니까. 네, 시험지도 다 풀면 되고 다 하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시간표는 이렇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지금 솔직히 내신 설명회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법에 이렇게 깊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결국 수능까지 연계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학기는 문법에 깊숙이 들어와 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그 시험지 운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80분 모의고사 볼 때 지금 선택 세대가 아니라서 무조건 수능에 문법이 나와요. 그 문법에서 아낀 에너지가 정말 클 거예요. 저도 느꼈거든요. 문법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지면 잘해질수록 쉬워져요. 근데 그게 완성되면 저는 애들한테 이런 표현도 해요. 그냥 자다가 날 깨워도 난 다 맞을 수 있다. 1000개를. 문법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좀 깊이 잘 해진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에 이득을 취하기를 저는 권고드리고 저도 내신반에 그렇게 끌어가려고 합니다. 문법 실력 자체를 올려주는 학기로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